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의 이현주입니다. 소셜워커온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복지TV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하는 소셜워커온은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사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그 첫 시작을 앞두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중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은 송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10살짜리 사회복지사인데요. 송부연 사회복지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녹아든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송부연 사회복지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한길의 사업팀장 송부연입니다. 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신사가 대전에 살고 있는 딸에게 갔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차 시간이 조금 남은 거죠. 그래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주문을 크게 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청년이 물하고 컵만 딱 내려놓는 거예요. 들었나 못 들었나 확인은 못했지만 여튼 안에 있는 아주머니가 나오면서 뭐 드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국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다시 한번 여기 김치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청년이 들은 척을 안 하더래요.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김치 좀 갖다 달라니까. 안에서 부랴부랴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둘째 녀석인데 귀가 잘 안 들려요. 그 노신사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주머니에게 얘기를 했대요. 나한테도 귀가 잘 안 들리는 둘째 딸이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둘째 딸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 대전에 있는 언니한테 갈래? 이렇게 물어왔대요. 시집을 가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언니를 본다는 생각에 둘째 딸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빠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윽고 다음 주가 되었고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내려온 대전에는 언니네 집이 아닌 웬 지하 다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청년이 앉아있더래요. 둘은 마주 앉았고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청년이 종이 한 장을 내밀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보니까 송수용 33살 이렇게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예쁜 아이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고 그들의 첫째 딸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에요. 조금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저는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장애가 저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90점을 맞아도 그 친구, 다른 친구와 제가 많이 비교를 당했거든요. 야, 너는 부모님이 장애가 있는데도 90점씩이나 맞았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모님의 장애가 나한테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조금만 열심히 해도 더 큰 결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랬던 제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습니다. 엄마 복지사로서 산 게 지금 15개월, 제가 15개월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처음에는 욕구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먹여주세요, 재워주세요, 갈아주세요. 근데 15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데에 가서 장난감을 던져버리겠다.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물어버리겠다.
내지는 너가 주는 이유식을 뱉어서 뭉개버리겠다. 뭐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는 10년을 살았는데 엄마로는 고작 1년 3개월을 살았던 거죠.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멘붕이 왔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을 가진 엄마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저는 현장에서 슈퍼비전을 받던 것처럼 엄마로서도 슈퍼비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한테 가장 크게 있던 슈퍼바이전 누구였을까요? 우리 엄마. 근데 애를 키워본 지 30년이 넘었어요. 최신 정보가 아니야. 30년 전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계속 뭔가를 하라고 그래요. 그냥 먹어도 돼. 그냥 키워도 돼. 애들 다 흙 먹고 자라는 거라 그랬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슈퍼비전을 계속 줬던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엄청난 곳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맘카페를 발견을 하게 돼요. 그 맘카페가 정말 빠른 피드백과 슈퍼비전이 막 달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처음에 아토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피부의 증상을 올리면 정말 1시간 안에 댓글이 한 60개 정도는 달려요. 보습에는 어떤 로션이 좋고, 가습기는 어떤 걸 써야 되고, 목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클렌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슈퍼비전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이 맘카페라는 곳이 굉장히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댁에 관련된 일, 살림에 관련된 일, 이사, 식당, 뭐 맛집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엄마보다 굉장히 최신 데이터를 주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카페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땡땡 지역에서 파는 떡을 누가 먹고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글을 올립니다. 근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요. 구입처 어딘가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뭐 몇 개나 들었나요? 뭐 이런 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무엇이 과연 저들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나. 전 사회복지사니까요. 봤더니 아이들 때문에 매여서 나갈 수 없다라는 공통점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막 댓글이 달리니까 머리 좋은 한 사람이 구매 대행을 하겠다고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주문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2박스, 3박스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몇 시에 받으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자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전 사회복지사잖아요. 그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사람이 모이는 데는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구매 대행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사회복지사니까 그냥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남는 금액을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공동구매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처음에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얘기했던 분의 지역이 저희 지역과 멀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거길 가지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대한 극률감이 생겼죠. 너무 멀어. 자원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나 하나 총대 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엄마들한테 내가 이 자원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송비 2,000원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데 그 배송비가 50박스가 되면 배송료를 주고 그 나머지부터는 다 남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말 좋은 기관에 기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그렇게 떡을 팔아가지고 남은 수익금을 기관한테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그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제가 단순히 배송료 차액을 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했냐면 엄마들의 가정에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나눠 드실 그 떡을 한 박스 더 신청을 해서 저한테 기부를 해주시면 제가 떡과 도너츠 이런 걸로 같이 기부를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그럼 나 5박스 살 건데 6박스 주문해 주세요. 한 박스는 기부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할 때 박스에다가 그 분의 닉네임, 카페 닉네임을 크게 써가지고 보통은 땡땡땡 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맘카페니까. 준서 미나 맘이 드리는 맛있는 떡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썼어요. 마치 그 엄마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 또 인증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증샷을 찍어서 후기로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댓글 다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엄마들이 다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어머,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일을 했어요. 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점점점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갔어요. 이런 것들이 만약 제가 엄마 그리고 복지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되면서 저는 복지사로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10살짜리 사회복지사로 살면서 사실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강의도 하고 대학원도 가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청년들하고 같이 카페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저는 저 혼자 잘난 맛에 사회복지를 했던 것 같아요. 10살을 딱 찍고 아이를 낳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회복지사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단순히 그냥 주는 돈을 받아서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면 갖다 퍼다 나르는 사람밖에 안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사는 그런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복지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머리에 꽝 하고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과 함께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들한테 항상 자립하셔라, 사회복지사가 없어도 할 수 있게끔 해라, 알아서 해라, 자생력을 키워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스스로는 그런 거 없이 주는 돈 받아서 갖다 주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체가 자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계속 자립하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분의 강의 중간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나 이제 10살 찍고 11살 가는데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내가 빛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짜리 사회복지사 꼬마 사회복지사는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앞으로 저의 10년은 제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회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분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두 번째 강연자는 두월 노을마을 사무장이신 김석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의 제목은 마을에서 복지의 길을 묻다인데요. 김석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에서 사무장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석 사회복지사가 마을에서 발견한 복지란 무엇일지 강연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석 사회복지사님을 모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인정하고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마을 사회 사업가 김석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회 사업가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요즘 저를 보통 표현할 때 마을 사회 사업가라고 표현합니다. 마을 사회 사업가는 마을에서 마을로서 마을의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회복지사인데 보통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하면 뭐 복지관 아니면 시설, 센터 이런 데들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을에서 복지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마을에 들어가게 됐는지. 네, 저도 처음에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3년여 일을 했었는데요. 3년여 일을 하면서 재가복지, 직업재활 이런 분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그 3년여가 지나고 나서는 운 좋게도 팀장으로 승진시켜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직해서
그때는 총무기획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면서는 지역 조직화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직한 복지관이 제가 있는 곳과 좀 먼 지역이어서 아버지께 좀 가까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직을 합니다. 그 이직한 곳이 노인복지관이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알쓸신작과 스브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유명해진 전주 빵카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주 빵카페를 처음 세팅할 때 잠깐 발을 담가서 일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그 세계 사회복지사대회에서 농촌복지관 모델로 발표됐던 CBSS 사업과 관련한 거기에도 잠깐 발을 담근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또 한 가지 소식을 접합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가까이 곳으로 이동했지만 일에 매몰되다 보니 아버지한테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장애인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복지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가족은 미처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난 이제까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데 아버지가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 것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지역 주민들과 아니면 그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아니면 이웃, 지역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을에서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마을의 사무장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마을 사무장님들은 좀 재미있게 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재미있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마을이 두월 노을 마을입니다. 두월 노을 마을은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요. 이 마을의 명칭은 원래 두월천 노을 권역이라고 하는 권역 사업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복지 쪽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 농산하촌 종합개발 사업 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 안에 권역 단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어떤 구조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잘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회사업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사업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당사자와 지역사회 복지를 이루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생각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방법으로는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사회사업을 해보는 거에 있어서 마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건 마을에는 이미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바람만 조금 더 불어 넣어주면 그것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 사회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건 인사하기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거의 인사하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 사업을 구실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권역 사무장인데요. 내일 모레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좀 같이 와주세요. 어머니 밥 메고 계시네요. 힘드시죠? 그래도 내일 모레 이거 할 때는 꼭 와주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내일 모레 회의예요. 꼭 와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인사하고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쟤 뭐지? 우리 동네에서 못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쳐다보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니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여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묻고 의논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을의 역사는 어떻고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좀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회의 자리에서도 항상 묻고 의논하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을 추진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묻고 의논하는 활동들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할 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마을에서 이번에 이런 거 하기로 했는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는 두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변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혼자는 다 못하니 6개 마을 주민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내일 모레 천변 청소하니까 함께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그 날짜에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다 보니 뭔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핸드폰 사진 교육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고 체험 교육도 하고 농활팀 활동도 하고 벽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인사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기획해서 했던 사업이 핸드폰으로 마을에서 사진 찍는 일이었습니다. 표정 보이시나요? 어르신들 표정 어떠세요? 엄청 안 좋으시죠? 네, 우리 어머니들께 카메라를 들이대면 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뭐 하자고 하면 처음엔 다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배워서 뭐디어? 나 내일 모레 되면 다 까먹어. 모르겠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늘 그냥 재밌게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1년여 가량 이 마을에서 사진 찍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카메라를 켜는지 찍는지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지금은 사진 교육을 가면 먼저 핸드폰을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십니다. 저를 찍으시려고. 그러기도 하시고요. 네, 이렇게 셀카봉으로 서로 사진을 찍으면서 보여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표정 기억하시나요? 네, 그 표정에서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노하우도 필요했습니다. 그 노하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사진 찍을 때 어머니 웃어야 돼, 웃어요!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계시다가 살짝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잘 안 통하죠? 그럴 때는 개구리 뒷다리를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머니 제 사진 찍을 때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따라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개구리 뒷다리. 네,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다 보니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일어나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 교육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사진을 찍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나는 한글도 몰라, 글도 모르는데 이 문자 어떻게 보내? 어떻게 요거 지울 수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지금은 한글 교육도 기획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예전부터 해오셨던 거, 바느질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느질 활동 이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활팀이 이제 마을에 온 계기가 있었는데 보통 농활팀이 오면 마을에 농사일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보통 농활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농활팀과 마을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한테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점심도 얻어먹고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해서 마을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영화도 선정하고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서 며칠 날 영화를 보니 오시게끔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영화도 관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내가 30년 만에 영화 보는 것 같아. 네, 몇 년 만에 영화 보는 것 같아.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골 마을에서는 영화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서 벽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보통 벽화 작업을 진행하면 자원봉사자나 벽화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며칠 동안 벽화를 뚝딱 만들고 어르신들은 그걸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저는 잠깐이지만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물론 불편하시지만 직접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리시게도 하시고, 수고하는 작가를 이렇게 안아 달라고도 말씀드리고, 여기 어머니 지금 사진 찍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핸드폰으로 사진 교육하면서 이 어머니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저희 마을의 그 사업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34억 9,600만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복지원장에서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4년 안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업비 안에는 뭐 건물을 짓거나 마을의 하드웨어를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른 보조금이나 다른 지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을들이 이 마을을 자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에 뭐 가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판매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선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즐겁고 주민들이 행복하면 외부에서도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연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지역의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으로 주민들과 함께 다시 즐거운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근자열 원자래라고 하는 말을 모토 삼아서 지금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축제를 9월 30일에 하는데요. 지역에 나는 음식으로 음식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께서 직접 그림을 그린 티셔츠와 전문가가 제작한 몸빼 바지를 입고 패션쇼를 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고, 아까 사진 찍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 사진 전시회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단순히 어르신들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계기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축제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음식을 만드는 활동도 진행하고요. 어제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패션쇼를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엄청 설레어 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옷을 만들어서 무대에 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 제가 끊임없이 묻는 복지의 길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 복지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초반에는 그냥 단순하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복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순간에는 사례 관리하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기관이나 센터나 시설이나 다 사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지금은 지역 조직화가 또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사자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리는 일, 그리고 약자도 살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정부치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을에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는 지렁이가 땅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토양을 살리는 것처럼 지역에, 마을에, 동네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의 공생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사회사업가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마을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열정 가득한 강연으로 강연장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마지막 강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강연자분의 제목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비주류 사회복지사로 살기인데요. 임상 사회복지를 경험한 후에 사회복지의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강연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사회복지사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선구입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저 차 안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 안에는 사회복지사가 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한 건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이나 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당시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얘기보다 운전기사님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운전기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명함을 주머니에 가득 갖고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성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성구입니다라고 명함을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변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사 뭐라고 했는데 기사님, 예, 기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끝에 그 지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나르는 그런 사회복지사인가? 운전기사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도 운전기사라는 꼬리표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교육을 가서 우연히도 들은 노래가 저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노래가 제 귀를 사로잡았고 잠시 후 나오는 영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에서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병간호하던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할머니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따라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고민했던 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르신의 우울과 자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우울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가설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이라는 임상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 어르신 한 분이 7년 동안 집 밖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문에 홍보지 한 장이 들어옵니다. 그 홍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울척도 15문항 중 7개 이상이 체크가 되시면 복지관으로 오십시오. 그 어르신은 그 설문지를 갖고 복지관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15문제 중에 7문항 이상이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15개 중에 15개가 체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나누는데 그 상담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어떤 게 고민이시죠? 선생님, 제 집이 13층인데 뛰어내리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안 죽으면 내가 장애가 돼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텐데요. TV에서 보던 언론에서 보던 그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어르신과 15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기 전혀 없던 어르신이 어느 날에는 화장을 하고 나오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15회기 끝날 무렵에는 그동안 다니시지 않았던 종교활동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그 종교활동 속에서 자원봉사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80여 명이 자리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사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는 얘기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선생님, 사회복지사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왜 선생님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회복지사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 저를 지켜준 건 제 안에서 일어났던 내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럴수록 더 좋은 꽃을 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하시고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렇다면 더 좋은 꽃을 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제도적 복지, 정책적 복지, 보편적인 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마을 만들기. 모든 국민이 누리는 포용적인 복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아주 작은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에 대할 때 더 관심이 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집단, 가족과 더 많은 상담, 더 편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타로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타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상사회 연구 모임으로 발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또 경험했던 어르신의 변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화가 굉장히 나서 복지관에 찾아오셨습니다. 70대 남자 어르신이 많이 화가 나서 찾아왔는데 저하고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딸이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고 말입니다. 상담을 하는데 자랑을 하시는지 상담을 하시는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손녀딸의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선행학습으로 수학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엄마는 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4학년의 딸을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병상에서까지 누워서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르신이 가슴을 치면서 화가 났던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기 열흘 전에 당신의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2달 동안 배우자와 딸을 잃은 어르신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복지관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얘기하시면서 펑펑 우는 어르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일어나시는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삶에 희망을 본 것 같다. 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르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더 만나고 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뵀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신청하시고 지난 주말에는 사슴농장에 가서 녹용을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하셨던, 삶을 포기라고 하셨던 어르신께서 당신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손녀딸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붓과 중간 붓, 그리고 작은 붓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복지, 제도적인 복지, 정책적인 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복지, 미시적인 복지의 임상 사회복지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하시고 개발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복지사가 전하는 이야기 소셜워커온 첫 번째 시간 3분의 강연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강연을 들을수록 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회복지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3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소셜워커온의 이현주였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를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하고 싶어 하는 일보다 해야 되는 일에 지금 더 많이 치중이 돼 있을 텐데요. 2, 3년 지나다 보면은 계속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진짜 사회복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나는 서류에 치이고 부장님한테 치이고 관장님한테 치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을 먼저 사회복지를 하고 나서 보니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하고 싶은 사회복지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들도 나중을 위해서는 다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니 현장에서 잘 배우고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마을에서 사회사업하면서 생각하는 건 마을에선 물론 자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공간은 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얼 로울관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센터가 생기고 나면 어르신들이 그 센터를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외부인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마을의 주민들이 그 문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마을에서 삶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사회복지가 힘들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실 저도 슬럼프와 소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에 대해 더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을 때 아주 작지만 그 해답을 찾을 때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위에 좋은 선배와 동료가 함께 할 겁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